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죽으면 네, 로그아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네, 총에 맞아. 그 이후로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끊기잖아요. 필름이 끊긴다. 네, 우리가 술 먹었다. 술 먹은 다음 날은 필름이 끊긴다 하잖아요. 네. 딱 끊기고 그걸로 끝인 상태라고 저는 그냥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네. 그러니까 20대 때나 30대 때는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음. 그냥 뭐 앞으로 또 뭐 이제 뭐 예식장 갈 일도 많고 약간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음,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는 언제 죽을까? 나는 왜 죽었을까? 나는 죽고 나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기억할까? 약간 이러는 걸 이제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또 중요한 건 죽으면 네. 어디로 갈 건가? 그쵸, 죽은 그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갈 또 네. 죽은 다음에 살아갈 걱정을 하더라고. 예, 그리고 죽은 이후의 삶? 뭐 이런 느낌? 그쵸.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주변에 하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럼 나는 죽을 때 나도 자살이라는 걸 하게 될까? 약간 이런 건데 몇 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살하면은 뭐 죽어서도 좋은데 못 간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죽어보지 않아서 이제 모르는 문제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속된 말로 까놓고 얘기하면 사람이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어떻게 죽었냐가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예. 저는 솔직히 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스스로가. 좋은 생각이시네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모진 선택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그런 선택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선택을 해버렸을 때 남아있을 사람들만 생각하면은 저는 그게 선뜻 안 되는데. 그게 좋은 생각이면서 네, 그것 또한 불교에서는 부질없는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네네. 왜냐면 나 죽은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그쵸, 불교적인 그쵸. 관점이긴 한데 네, 하지만 사람은 뭐 우리가 신용사회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죽은 다음에 내 주변에 끼칠 여러 가지 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 같은 거. 그런 거는 없애는 게 좋죠. 아이, 그쵸. 그러니까 자살은 네. 나만을 위한 삶이잖아요.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네, 이기심의 끝판왕인 것 같기는 해요. 뭐 빚을 졌어. 아니면 네. 내가 뭐 큰 범죄를 저질렀어. 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은 잘생기지가 않아. 네. 뭐 장원영이를 보면서 쟤는 너무 이쁜데 나 왜 이렇게 태어났어? 이러면서 그냥 탁 삶을 마감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거는 너무 이기심의 끝판왕인 것 같다. 내가 핸디캡을 극복하고 그 핸디캡을 내가 해서 내가 남들한테 그래도 어쨌든 인정을 받으면서 그래도 네. 나라는 삶을 내가 남들한테도 좀 당당하고 참 그쵸. 떳떳하고 내가 어느 정도 뭐 나름 열심히 살았다는 어떤 게 네. 참 멋있는 삶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도 게임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네. 게임 로그 아웃하면 네. 끝이야, 끝. 네. 근데 젊은 분들 중에는 로그 아웃하고 다시 로그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로그인이 안 된다. 네. 그리고 한번 죽으면 영원히 끝인 거지. 네. 뭐 다시 뭐 나중에 다시 태어나고 이거는 네. 우리가 겪어보지를 않아서 모르잖아요. 아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충실하고 내가 부족한 거를 부족한 대로 열심히 극복하다 보면 네. 왜냐하면 30년 전에 잘 나가던 기업이라든지 컨텐츠가 네.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네. 30년 전에는 별거 아니고 정말 무시하던 업종이 네. 갑자기 그 업종에서 그냥 뭐 핫해지는 경우가 있고 네. 즉 미래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미래를 재단하는 내가 불행한 건데 네.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쵸. 저는 약간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용기를 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네. 고립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속된 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자살한 사람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냥 뭐 좀 살아볼까 약간 이렇게 되는 게 그렇죠, 인생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냥 혼자이면 되게 생각도 많아지고 고립되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서도 되게 약간 또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맞아요. 많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혼자 살았으니까 그랬지 그렇죠. 우리랑 더불어서 같이 살았으면 그랬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저는 맞는 말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멋모를 때는
자살하고 싶다 이래버리면 아, 왜 그래? 그냥 살아봐. 그러면 되게 좋은 일 있을 거야. 약간 이러는데 제 뭐 손님들 중에서도 맞는 말이지 뭐. 선생님 도대체 언제 좋아져요? 저 진짜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도대체 언제 좋아져요? 이래가지고 저 이제 죽고 싶어요. 이럴 때는 차마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까? 이제는 좀 그런 그렇죠.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나도 솔직히 지치고. 왜 그러냐면 살겠다 기분 좋아요 이러면 나도 기분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요 이래버리니까 살아봐 이제 그걸 말 못하겠는 거 왜냐면 나도 이제 힘드니까 나도 내가 힘든 건 몰랐을 때는 아, 나 그쵸. 살아봐 그건데 나도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남도 힘들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살아봐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그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잔인한 위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뭐 영속성으로 본다면 네. 살아서 내가 생로병사를 하는 시간 네. 80년이라고 하자고 어. 꽉 채워봤자 80년이라고 보니까 네. 그 이상이면 너무 감사한 거고 네.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내가 내 몸을 유지하고 네.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고 이런 걸 보통 한 60에서 80이라고 본다면 네. 그 이후에 사는 거는 솔직히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죠. 근데 그 시간 네. 길긴 길잖아요. 네. 8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네. 그 80년과 내가 존재 이전과 존재 이후 우리나라 역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 기간이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이 네. 훨씬 짧다. 그렇죠. 그 길어봤자 뭐 한 7, 80년? 그게 그쵸. 그렇게 긴 삶은 아니다. 인류 역사가 뭐 몇천 년이 된다. 기록적으로만 해도 몇천 년이 되고 네. 뭐 반만 년 되고 뭐 만 년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네. 그 수많은 어떤 시간에 비해 네. 나라는 존재를 너무 저도 저를 굉장히 존중하고 저를 아끼고 사랑하긴 하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크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문학, 뭐 역사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는 네. 아니 인류 역사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 기간에 나는 80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힘들 때는 그래서 뭐 죽는 거는 너무 쉬운 거고 버팅기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쵸. 우리가 게임을 해도 그렇고 뭐 운동을 해도 그렇고 축구를 해도 그렇고 어려운 상대를 대상으로 극복하는 거 그게 힘들죠. 그게 힘들면서도 그게 보람이 있잖아요. 아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 쉬운 사람들이 옛날엔 자살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생이 네네. 재미없어. 돈 벌어봤더니 100억 금방 벌고 네. 외워봤더니 뭐 맨날 1등하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원래는 천재가 요절이라는 뜻은 네. 너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거. 네네. 근데 요즘은 너무 힘드니까 진짜 힘든 세상이거든요. 진짜 힘들잖아요. 각박하고. 저도 요즘 죽을 만큼 힘들기는 하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요즘 좀비처럼 사시잖아요. 살면서 네. 그래서 지금 느낀 게 있어요. 이렇게 좀비처럼 살면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네. 뭐 그래도 그 안에서 견딜만 하다. 그리고 네.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표. 네. 그러니까 삶의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즐겁고 재밌고 술 먹고 뭐 게임하고 물건 사고 이런 목표가 아니라 네. 내가 어떻게 장기 플랜을 세워서 네.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쵸. 좋을까라는 목표가 있다면 네. 요 과정. 그러니까 저도 요즘 막 엄청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한 달은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진짜 자살이라는 그래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제가 뭐, 자살, 이게 아니라, 야, 정말 힘들고, 요러느니 차라리 진짜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생각은 선생님은 들었어요. 더군다나 또 자영업자시잖아요. 네. 요즘에 또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길게 보면, 내가 네. 이루어야 될 게 있다 이거죠. 내가 학문적으로든, 그러면 이제 명의적으로든. 그러니까 그러면 못 죽어요. 요걸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공부해야 돼. 네. 조금 더 내가 알아야 돼. 네. 좀 내가 조금 뭔가를 추구하는 거를 좀 완성도를 높여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버팅긴다. 그쵸, 그쵸. 알바를 한다라는 것도 네. 내가 가게를 유지하면서 네. 내가 하고 싶은 네. 내가 삶의 어떤 정말 명리라든지 이거는 내 삶의 어떤 하나의 큰 축인데 네.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알바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삶의 어떤 목표? 그렇죠. 선생님은 선생님이 정해놓은 그 긴 목표가 네, 있으니까. 네. 나는 명리 쪽으로는 조금 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사주를 보면 큰 틀에서 네.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때까지 그걸 정확하게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 때까지 좀 공부하고 싶다가 제 삶의 목표이긴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버팅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힘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들이 선생님도 힘드시고 네. 저도 힘든데 그냥 뭐 너네들은 힘들어도 참아 이렇게 그냥 뭐 이 도덕적 이게 아니라 아이, 그쵸. 정말 힘들다. 어른들 다 힘들 거다. 요즘 안 힘든 사람 요즘에 안 힘든 없는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힘들지. 힘든 거를 버팅기는 것 또한 멋있다. 아, 맞아요. 멋있다. 네. 왜냐하면 쉬우면 좋고 힘들면 나빠? 그런 이분법적인 세계는 네. 좀 말이 안 된다. 힘들수록 더 멋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버티면 또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한 달 나가기 전에는 막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힘든 곳이라. 야간 알바 하시잖아요. 야간 그러니까, 알바가 그쪽이 좀 굉장히 뭐 사람들이 오래 못 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근데 보람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힘든 데서 그래도 견뎌? 그러면 내가 그만큼 조금은 더 단단해졌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굳이 선생님이 야간에 알바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얘기 안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겉만 보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무렇지 않네. 나만 불행하네. 그렇지.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지. 뭐 예를 들면 뭐 홍대에다가 뭐 타로샵도 하고 있고 약간 이러니까. 하지만 그렇죠. 뭐 여기를 버티기 위해서 야간에 알바도 다니시고 뭣도 하고 실상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헤쳐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처지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다만 이제 명리를 해서 좋은 점은 네.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희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죽고 싶다는 건 맞는 것 같고 네네. 또 하다 보면 그래도 좋아질 날이 있겠지.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려면 사실 근데 그게 크죠. 그러려면 네. 그러면 당신은 명리도 하고 네. 뭐 손님만 이제 뭐 유명도만 나거나 하면 네.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아예 그냥 못 보는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다. 저도 뭐 이 차릴 때까지 12년 이상을 진짜 맨땡에 해당도 하고 고생도 하고 또 고생을 했다는 기간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5년 전도 힘들었고 지금까지도 또 차리고 나서도 힘든데 네. 삶이란 거는 힘든 거를 내가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게 네. 의미가 있다. 그냥 숙제 풀듯이 하는 게 맞다. 네. 라고. 그 안에서 또 즐거운 일 있으면 또 행복한 거고. 네. 저도 또 이런 선생님하고 이런 촬영을 하는 것도 그쵸, 정말 그쵸.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촬영하면서 상상적인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인생은 발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발전을 하려면 힘들 때, 네. 저는 사주를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힘들 때, 네. 내가 뭔가를 극복해야겠다. 목표를 정하고 10년을 힘든 사람들과 맞아요. 버틴 사람들은 운이 좋아졌을 때 맞아요. 발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힘들 때 열심히 뭔가를 준비했던 분들, 네. 목표를 가지고 했던 분들이 운이 풀리면 확실히 발전하는 거고, 네. 조금 힘들 때 그냥 좌절하고 그냥 멘붕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집에서 가만히 있었다? 이런 분들은 좋아지면 힘든 것보단 낫지. 그쵸. 근데 큰 차이가 없더라.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힘들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좋아졌을 때 누리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덤을 하나 더 붙이자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바닥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바닥이네 했는데 또 더한 바닥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 진짜 바닥이다 하고 들어갔더니 또 더한 바닥이 있더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네. 도대체 바닥이 어디야 라고 하는데 바닥은 있어요. 네. 단지 이제 그 바닥이 나는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럼.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가 바닥이겠지 하고 사는 것보다는 더한 바닥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게 바닥이 아니면 나는 그냥 기분 좋은 거고. 그렇죠. 근데 바닥이었다 그러면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약간 그렇죠. 이러는 거고. 하지만 그렇지. 어떤 삶이든지
바닥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약간 이런 그럼 거죠. 뭐 저도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어. 내가 알고 있었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쵸. 힘들 때 대처를 해야 돼. 저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역시 그래. 내가 뭐 맞아요. 야, 내가 뭐 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 좀 나를 조금 좀 객관화 시킬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네. 너무 사랑하는 거는 좋지만 너무 사랑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나에 대한 실망감도 많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적당히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난 그냥 뭐 노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야. 네. 특별할 거 없어. 네. 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다 힘들죠. 뭐 내가 더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남이 더 힘들 수도 있고 약간 맞아요. 그건데 그냥 저는 힘든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이 내색 안 내서 그렇지 다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담이기도 하지만 네. 힘든 거를 일부러 목표를 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든 거를. 네네.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네. 짜증나, 힘들어. 네. 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데 네. 돈만 벌어다 주니까 나랑 같이 안 놀아줘서 힘들어. 네. 근데 자꾸 뭔가 힘든 거를 찾아내서 네.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럴 수 있지. 아니 사람 네, 내 그쵸, 뜻대로 안 그쵸. 될 수도 있지. 그리고 적자 볼 수도 있지. 근데 요즘 분들 보면 포인트 챙기고 뭐 한 푼이라도 네. 내가 이득 보려고 하잖아요. 네. 1원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이, 뭐 당연하죠. 어쩔 때는 1,000원도 손해 볼 수 있고, 맞아요. 어쩔 때는 뭐 10,000원도 손해 볼 수 있지. 이래야만이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 막 몰입하고, 막 매달리고, 막 하나라도 나는 일이라도 나만을 위해서 살고, 네.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은 외로워질 수가 있고, 고립될 수가 있고, 또 네. 자기 자체에 대해서 좀 뭐랄까 멘붕 올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모든 거를 좀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삶을 좀 그냥 겸허한 자세로 그러니까 이게 힘든데 이게 집구석에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웬만하면은 밖으로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게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걸 또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건 저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그래도 그쵸. 가식적인 대화라도 나누는 게 자살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머릿속에 꽉 막혔던 기운들이 맞아요. 터지는 느낌이 터지죠.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바람을 머릿속에 그러니까 집안의 문을 열고 봄에 네. 대청소 하잖아요. 네. 바람에도 먼지가 날아가고 공기도 정화되고 이렇듯이 네.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도 커피라도 한잔 한다든지 술이라도 맞아요. 한잔 밥이라도 먹으면 머릿속에 담아있던 안 좋은 기운들이 날아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대화하는데 돈 들어가요. 근데 돈 안 들일 거면 저기 탁골공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도움 그럼요. 많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좋은 조언을 많이 줄 수도 노인분들도 있거든요. 자기 삶의 어떤 가치관이란 게 있으니까 아우 책 100권 읽는 것보다 그게 더 낫죠. 좀 그분들이 나아요. 대신에 피해야 될 노인들은 극우극좌. 왜냐면 사상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런 거는 나이 들어서 네.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이, 그쵸. 제가 늘 하는 말이 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은 아니고 그쵸. 내가 내 삶은 열심히 살면서 네. 또 사회의 어떤 변화도 잘 받아들이고 네. 또 열린 마음으로 네. 뭐 아랫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게 다 객관화라고 보거든요. 그쵸. 내가 부족한 게 뭔가를 찾는 거. 그러다 네. 보면 뭐랄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다 그렇진 않지. 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혼자 집에 있어. 나만의 상상에 빠져. 네.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이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하고 싶어. 우울해.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집을 봤어. 객관화를 시켜서. 네. 남의 집 가거나 하면은 너무나도 단점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내 집의 단점은 안 보이지만.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죠. 남의 집 가면 또 부러움에 또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있을 수도 보면 있겠지. 이 집은 크고 좋은데 왜 이렇게 집안이 어수선해? 라던가 왜 이렇게 집이 더러워? 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객관화 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아, 우리 집이 좀 더럽네? 빨래해야겠다. 아, 책이 너무 많네? 버려야겠다. 옷이 많네? 정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막 그쵸.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노력을 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가하고
여유로우면 또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우울증도 오는 거고. 맞아요. 근데 막 저는 요즘 배워야 될 것도 해야 될 것도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네.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자 있어도 바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바빠야 된다. 그쵸. 혼자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요즘 분들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분들이 예전에 중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 벗는 게 낯섰다고 맞아요. 한동안은 마스크를 안 벗었던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그런 건데 그 트렌드잖아요. 네. 근데 그럼 사람은 혼자 있을 수밖에 없잖아. 아, 그쵸. 그러면 혼자 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외롭지 않느냐를 네. 찾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쵸. 미션을 많이 잡아놓는 게 좋아요. 맞아요. 내가 이번 달 안에 뭐 책을 5권을 읽어야 돼. 네. 근데 한 권밖에 못 읽었어. 네. 아우 미치겠는 거야. 네. 한가할 틈이 없지. 그래서 그쵸. 내가 오늘은 집 정리를 짐을 뭐 한 3분의 1을 줄여야 돼. 네. 근데 못 줄였어. 그럼 막 바쁘지 마음이. 그쵸. 그게 그쵸. 오히려 현대인들은 네. 한가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계속 바빠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 중독자들이 나오는 이유도 네. 일을 안 하게 되면 외롭고 그분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몰입이 좋은 건 아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콘텐츠 오늘의 주제는 네. 우울, 자살, 외로움 이런 거잖아요. 물론 저희가 뭐 그걸 정해놓고 이제 한 건 이게 아니니까. 이제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쵸, 차라리 그쵸. 막 뭔가 바쁜 게 낫다 이거지. 그쵸. 그러면 머리에서 잡생각할 시간도 전혀 없으니까. 없어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가하게 있으면 1시간도 긴데 한가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바쁠 때는 10시간도 짧아요. 맞아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 네. 10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신없이 막 움직이다 보면 금방 가요. 5시간 금방 가고 금방 가요. 또 뭐 정리해야 될 게 막 있어. 네. 저거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집에 가려면 이제 안 돼. 그러면 빨리 퇴근하려면 네. 시간이 금방 가죠.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또 자면 5시간 그냥 눈 깜짝할 새 5시간이 지나가니까 네. 바빠야 된다. 오늘의 콘텐츠는 한가하면 안 된다. 네. 오늘의 콘텐츠의 결론은 한가하면 안 된다. 바쁘게 지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집구석에 있지 말고 밖으로 어색해도 일단 하면 나가서 좋다. 사람이라도 만나서 대화라도 해보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네. 객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네. 나중에 또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